리사이클러 뷰를 이용해서 리스트 모양 만드는 걸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러 뷰로 표현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아이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 위젯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거는 어댑터라고 하는 걸 쓴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 개의 데이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 봤던 뭐죠, 뷰 페이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볼 스피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너는 다른 언어에서는 콤보 박스라고 하는 걸로 많이 불리죠.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스피너라고 부릅니다. 이 스피너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이 스피너는 일반적으로 이제 글자 하나만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글자 하나가 아니라 왼쪽에 이미지도 같이 보여주거나 글자를 여러 개 하나의 아이템에다 보여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텍스트 하나로 그냥 표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텍스트 하나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어댑터를 사용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스피너를 만드는 방법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시작 화면에서 스타트 메뉴를 누르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넥스트 누르고 여기다가 my spinner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패키지 이름에서 my자는 생략. 자, 피니쉬 눌러주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면의 상단에다가는 텍스트 뷰 하나 표시하고요. 아래쪽에 스피너를 넣어줄 텐데, 스피너에서 뭔가 선택하면 텍스트 뷰에 그 선택한 값을 보여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액티비티 main.xml로 가서요. 자, 여기에 텍스트 뷰 원래 만들어져 있던 거 삭제하고요. 최상위 레이아웃은 컨버트 뷰, 리니어 레이아웃 어플라이 해줍니다. 자, 이거 이제 워낙 자주 했죠? 자, 리니어 레이아웃, 최상위 레이아웃 선택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화면의 위쪽에다가 텍스트 뷰 하나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스피너를 추가를 해봅니다. 스피너가 어디 있을까요? 위젯에 있나요? 여기도 가보니까 없네요. 레이아웃에 있나요? 이거 없네요. 컨테이너에 있나요? 자, 여기 가보니까 스피너가 컨테이너에 있네요. 그죠? 왜 컨테이너일까요? 여러 개의 아이템들을 담고 있어야 되니까 컨테이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본 것 같죠? 자, 스피너라고 하는 걸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자, 콤보 박스 모양으로 여기 아래쪽 화살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텍스트 뷰는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다가 자, 선택된 아이템 이렇게 글자를 이미 하나 넣어봅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좀 작으니까요. 자, 글자를 좀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사이즈 쪽으로 가서 자, 24sp 이렇게 해봅니다. 조금 더 커졌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스피너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 본 거예요. 화면 레이아웃을 만들어 본 거죠. 스피너에는 스피너라고 하는 아이디가 붙은 거를 볼 수가 있고, 텍스트 뷰에는 텍스트 뷰라고 하는 아이디가 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요.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네요. 메인 액티비티 좀 자바로 가봅니다. 자, 온 크리에이트 안에다가 자, 이제 코드를 넣을 텐데요. 일단 텍스트 뷰는 우리가 찾아서 거기다가 필요할 때 글자를 설정할 거죠. 그러니까 위에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합니다. 텍스트 뷰. 자, 그 다음에 스피너에다가는 글자를 넣을 텐데요. 글자를 배열로 만들어서 한번 넣어 볼 겁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스트링의 배열, 문자열의 배열로 해서 아이템스라고 만들어 봅니다. 중괄호 안에다가 글자를 쭉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럼 중괄호 안에다가 여기 글자를 한번 넣어봅니다. 영문을 일단 넣어볼게요. 자, 사람 이름. 자, 이게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글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를 한번 넣어보죠. 자, 한 5개 정도만 저는 넣습니다. 이렇게 아이템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onCreate 안에서 텍스트뷰를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텍스트뷰라는 변수에다가 find view by id로 해서 r.id.textview id를 넣어서 텍스트뷰 객체를 찾은 다음에 할당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너 객체도 찾아봅니다. 스피너라고 하는 변수 만들고요. find view by id r.id.spinner라고 하는 아이디로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스피너라고 하는 것도 선택 유젯이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댑터를 쓰는데, 어댑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어레이 어댑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문자열이 하나의 아이템 데이터인 어레이 어댑터를 하나 만들어 보자. 자, new array adapter 라고 하고요. 꺽쇠 표시에다가 string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 생성자 함수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엔터를 쳐서 파라미터를 한번 여러 개 넣어줄 겁니다.
this를 먼저 넣고요.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android. 대문자 r. layout이라고 하면 레이아웃 중에 미리 제공되는 게 있어요. 자, 심플 밑줄 긋고 스피너로 가면 두 개가 제공이 되는데 심플 스피너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먼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콤마 아이템즈 이렇게 넣어줍니다. 맨 뒤에 세미콜론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자, 우리 그 심플 스피너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그 레이아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스피너에 글자가 표시되잖아요. 그 글자를 위한 화면 레이아웃인데 글자 하나가 표시되는 텍스트뷰 하나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dapter.set 드롭다운 뷰 리소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android.r. layout. 심플 똑같이 스피너 드롭다운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스피너라고 하는 거는 이걸 딱 선택했을 때 아래쪽으로 자, 선택할 아이템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거를 위한 레이아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미리 만들어서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스피너.set 어댑터라고 해서 어댑터를 만들었으니까 스피너에다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우리 어댑터를 리사이클러 뷰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글자 하나만 표시되는 어댑터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끝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 이유는 이렇게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것도 그냥 스트링이니까 별도로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어댑터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와서 자, spinner.set on item selected listen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설정을 합니다. new 한 다음에 on item selected listener 엔터를 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피너의 하나의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이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text view.set text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items의 여기 포지션이 몇 번째 아이템인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를 텍스트 뷰로 보여주도록 만들어줍니다. on nothing selecte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택한 거를 다 선택하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때는 빈 값을 set text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스피너의 값을 설정하는 것까지 자, 스피너의 값을 선택한 값을 가져와서 텍스트 뷰에 설정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어떻게 보이는지.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해서 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이 텍스트 뷰죠. 그 다음에 이게 스피너가 됩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선택할 값들이 보이게 되죠. 자, 좌안 누르면 좌안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스피너고요. 이 스피너가 차지하는 영역은 여러분이 이 스피너의 레이아웃, 위드스, 하이트 이런 걸 조정을 하거나 레이아웃 마진 같은 거 조정하면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위치를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보이는 영역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피너라고 부르는 거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콤보 박스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이 리사이클러 뷰보다는 훨씬 간단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대신 어댑터라고 하는 걸 쓰는 건 동일하다. 자, 어댑터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만들었던 어댑터, 리사이클러 뷰를 만들 때 만들었던 어댑터가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거 이렇게 스피너 같은 걸 만들 때도 그걸 그대로 쓰면 코드 양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코드 양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많이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댑터의 종류가 좀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댑터가 동작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 스피너가 담당을 하지만 또는 리사이클러 뷰가 담당하지만 실제 그 데이터는 어댑터에서 관리한다. 그리고 뷰가 보이는 모양, 다시 말하면 스피너나 리사이클러 뷰가 보이는 모양 자체도 각각의 아이템이 보이는 모양이죠. 그것도 어댑터가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사이클러 뷰나 스피너하고 어댑터하고 서로 데이터를 막 주고 받으면서 그죠? 서로 함수를 막 호출하면서 그러면서 이 화면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뭔가 동작하면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인다 그랬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앱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위젯이 뭐냐라고 하면 단연 리스트 모양 위젯이 됩니다. 그게 이제 리사이클러 뷰로 만드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처음 보면 지금 우리가 한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돼요. 그리고 그 구조가 이해가 됩니다. 구조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트가 동작하는 방식 이걸 잘 이해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